마인드맵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마인드맵을 활용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 8 가지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드로우 마인드나 심플 마인드, 뭐 엑스 마인드 뭐 이런 그 마인드맵 관련된 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은 실제 PC 버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나 그 애플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선택에 맞게끔 다운을 받으면 좋아요. 근데 인제 이게 그 안드로이드 아니면은 뭐 앱스토어 이쪽 둘 다 있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운영 체제가 어떤 쪽인지에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갈 필요가 또 있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은 거의 다 호환이 되고 있어요. 자, 이드로우 마인드 AI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아이콘이나 내용들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제 좀 봐야 될 것들은 한 두세 개 정도를 실습을 할 예정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를 이드로우 마인드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인제 마인드 맵에 관련된 것들이 요렇게 조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마인드도 그렇고요. 마인드맵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시각화하는 게 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어플의 어떤 특징들마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이 "이드로우를 쓴다."라고 해 가지고 그걸 쓰시지 마시고 자기가 하나씩 다 좀 설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씩 좀 구동을 해 보고 메뉴들도 뭐가 있는지 본 다음에, 그다음에 '나한테는 이게 맞겠네.' 하면은 그때 그걸 가지고서 내가 주로 쓰는 걸 가지고서 활용하는 방법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인드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우리 챗GPT도 그렇지만, 챗GPT는 그래도 약간 무료의 버전이 조금 더 많은 활용을 좀 제공하고 있지만,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 무료 버전이 많은 걸 제공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활용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괜찮다 싶으면 뭐 비용이 부담이 안 된다 그러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원래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학교에서 뭐 지원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런 걸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부득이하게 뭐 내가 진짜 필요해서 쓴다 그러게 되면 그건 개별적으로다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아닌 경우에는 무료 범위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는 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인제 뭐 다른 마인드맵 프로그램들도 다 있으니까 한 번씩들 좀 보시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드로우 마인드 자체가 요렇게 인제 조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드로우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렇게 보시면 로고가 이런 로고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설치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체크 버튼을 누르고 어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진행 바가 좀 가져가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누구나 뭐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 설치를 하고 나면 시작하기라는 게 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그 아이콘 실제로 뜨게 됩니다. 요거 뭐 실행 클릭하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인드맵 인제 그 들어가게 되면 여기 로그인 방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로그인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새로 가입을 해 가지고 새로 계정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서 로그인을 하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이 요렇게 뭐 구글 로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정 만들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절차를 좀 가져가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메일이나 뭐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쓰시면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대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 설정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환경 설정 부분들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요렇게 내용들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요렇게 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데 요게 중심 주제예요.
실제 중심 주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 위에 보시게 되면 마인드 맵이라는 게 여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레이아웃 창인데, 요게 뭐 한 4개 정도가 제공이 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레이아웃 형태로다가 되기도 하고 슬라이드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칸반 형태로 되기도 하고, 요거는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붙여 넣기, 그리고 기본적인 도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편집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런 그 도구, 이 드로우 마인드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레이아웃 창이나 그다음에 기타 도구, 기본적인 도구, 그다음에 오른쪽에 편집 도구 같은 것들이 3 개나 제공이 되고 있어요. 공이 3 개나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쪼금 쉽게, 그리고 반복해서 뭐 보이지 않더라도 금방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 바로 생성할 수 있게끔 4개 정도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자체가 조금 직관적이고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뭐 만들기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하게 되면 여기 갤러리도 있고요. 그리고 뭐 휴지통도 있고 등등등, 요렇게 뭐 작업대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갤러리 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그 카테고리별로 어 템플릿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아까처럼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뭔가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되어 있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템플릿들이 다 제공이 돼서 가기도 해요. 근데 이 템플릿들은 유료 버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유료를 구입을 해야지만 인제 확장성이 더 있습니다. 지금 뭐 제공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밖에 또 제공이 안 돼서 약간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도 있는 선에서 한 번씩들 활용해 보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이렇게 음 만들기 쪽이나 혹은 요렇게 템플릿들 보게 되면 요렇게 다양한 어떤 템플릿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소설을 쓰는 템플릿도 있고요. 독서도 있고요. 혹은 뭐 기본적인 우리가 인제 뭐 아이디어를 갖다 생성하는 템플릿도 있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들이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인제 요게 템플릿을, 아까 첫 번째 템플릿을 열게 되면 여기에 인제 뭐 큰 주제가 있죠. 요게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대주제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놓게 되면 좌우로다가 이렇게 뻗어져 있죠. 이게 소주제예요. 가능하면 요 소주제들이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맞춰지면 가장 좋은 방법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브 주제들이 옆으로 다 인제 뻗어나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요 좌측 위에 보면은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요 아웃라인이라는 걸 넣게 되면은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다가 레벨 형태로다가 뽑아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출력을 하거나 인쇄를 해서 핸드아웃으로 우리가 쓰게 될 때는 저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걸로 또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다양한 아웃라인을, 레이아웃 쪽을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제 뭐 마인드맵 다른 거 이렇게 템플릿 하게 되면 약간은 뭐 이렇게 뭐 스크래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방사형이 아닌 이렇게 하이라키 형태로다가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요건 템플릿에 따라서 자기가 정리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이드로우도 그렇고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인데, 요렇게 이미지들을 갖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지들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게 되면 텍스트만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넣어 가지고 좀 비주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의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다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제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렇게 인제 뭐 확대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요. 이걸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1 번, 2 번,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이러한 것들은 오른쪽에 창에서 끌어다가 실제 저런 펑션 아이콘 같은 것들을 갖다가 쓸 수도 있어요. 네, 요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인제 보시게 되면
요런 인제 그 서브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그 작업창이 나오게 돼요. 작업창에서 자르기나 복사하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되고요. 위에도 물론 있지만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독특한 게 있죠. 여기 AI 생성 콘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여기서 AI 생성 콘텐츠를 누르게 되면 위험 환경에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생성형 AI가 그냥 만들어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작업창에서 뭐 면에 대한 색상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에 대한 굵기나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뻗어나가는 가지도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생성하기 바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 볼드체나 언더바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인제 가지치기 같은 것들 요렇게 가지들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도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작성할 때 웬만한 것들은 도구가 워낙 편해요. 직관적인 비주얼로다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보는 재미도 있고요. 왜냐면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거의 다 코딩이잖아요. 대부분 코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미가 좀 덜할 수 있는데 마인드맵은 말 그대로 이 시각화, 도식화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서브로 또 하나 갖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은 요렇게 아이콘 생성 같은 것들도 있죠. 아이콘들 이렇게 좀 도구들이 있으니까 번호대로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놓게 되면 번호가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그 요런 그 도구나 아니면 제공되는 템플릿들이 많으니까 좀 이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만 아니고요. 뭐 부모님들이나 혹은 뭐 조카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특히나 이런 거 더 좋아요. 왜냐면 그 아이디로 확장하거나 뭔가를 스크래치하거나 이런 것들 하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혹시라도 뭐 또 다른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려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도형들도 있으니까 요러한 것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시작을 하면서 보면 만들기 쪽에 가게 되면은 여기 로컬 마인드맵 그다음에 클라우드 마인드맵 이렇게 뭐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 협업을 할 때는 클라우드 마인드맵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로컬 같은 경우에 내 거에 주로 저장을 하는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AI 슬라이드라는 것들도 있고 AI 채팅도 있어요. 그래서 AI 슬라이드로다가 만약에 변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PT 형태로다가도 변환이 되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또 AI 채팅도 있어요. 그 채팅 기능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챗GPT처럼 채팅창이 도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AI 채팅이라고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실제 내가 주제를 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실제 그냥 작업창으로도 나와 가지고 대화하는 경우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아까 했던 것처럼 슬라이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다양한 템플릿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제 이런 그 챗GPT나 이런 데서도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맞춰진 약간 디자인적인 감각적인 것들로다가 도출해 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AI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드로우나 마인드맵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쪼금 비주얼해요, 그나마. 근데 챗GPT는 아직까지도 조금 약간 텍스트 형태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이 한글이나 한국에 최적화되기보다는 약간 미국의 어떤 그 텍스트 방식 짧게 쓰는 방식들의 요약 형태 혹은 전달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심플한 것들의 어떤 그 PPT가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인제 이게 발전하게 되면 디자인이 쪼금 더 정교하거나 좋은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다른 인제 뭐 템플릿들도 있게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이게 또 유료로 다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미리 뭐 결제를 해서 '내가 써 보겠다.'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내가 여러 가지를 써 보고 정말 '내가 이 돈을 뽑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고민을 하시고 지금은 무료로 학생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 제가 그냥 키워드를 한번 넣었어요. 중심 주제를 킥보드 안전을 위한 AI 서비스라고 이렇게 넣었고요, 텍스트로. 그다음에 인제 보면서 여기서 인제 내용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 원클릭 마인드맵 뭐 요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위 주제 생성도 있고요. 하위 주제 생성은 말 그대로 하나만 요렇게 생성되는 거고요. 원클릭 마인드맵을 선택하게 되면 저 밑으로다가 가지가 계속 나오게 돼요. 전체를 다 인제 만들어 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5 가지 질문하기나 5 가지 아이디어 제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고렇게 그냥 생성해 주는 것들이고요. 텍스트 다듬기도 있습니다. 자, 밑으로 보면 요렇게 원클릭 마인드맵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저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 줘요. 이게 되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 중심 주제만 하나 딱 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냥 요걸 보고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좀 틀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5 가지 아이디어 제공을 또 클릭하게 되면 아래처럼 색깔별로다가 킥보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성 평가 시스템 이런 식으로 대카테고리 주제들이 또 하나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인제 또 색상으로다가 표현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창에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통해 가지고 레이아웃 형태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타임라인 형태나 조직도 형태나 아니면은 뭐 PC본 형태나 혹은 플로우 차트 형태 같은 걸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마인드맵은 왼쪽처럼 저렇게 가지치기만 됐었는데 지금은 조직도 형태나 다른 유형의 형태들이 다 바뀌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약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저기에 조직도 형태로 놔도 되고요. 플로차트 형태로 놔도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형식이든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학을 하거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종합 설계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플로차트를 쓸 때도 있고 차트별로 뭐 DFD를 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UML 그릴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제공되는 템플릿이 있으면 그걸 갖다 제공을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제 여기서 5 가지 질문을 갖다가 인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질문지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달 수도 있겠죠. 다시 또 생성하기를 누르게 되면. 그래서 저 생성하기 기능이 되게 강력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강력한 거는 어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조. 그래서 더 정중하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정중하게 뭐 답변을 하거나 혹은 더 흥미롭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챗GPT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커스텀 GPT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요런 부분들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우 마인드를 활용을 할 때는 어 브레인스토밍 형태에서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서브 주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 인제 뭐 마인드맵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템플릿을 써서 활용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저렇게 인제 뭐 창에서 설정하는 기본적인 레이아웃 설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학생들 분들께서도 이 부분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